제2의 정상결전 이후 세계 정부는 더 이상 루피를 좌시할 수만은 없었고 해군 전체를 가동하여 밀짚모자 일당은 물론이고 루피의 조력자들을 모조리 제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곳곳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되며 세계 정부는 우선적으로 혁명이 발생한 국가들을 진압하며 아직 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세계 정부에 대항하게 되며 어떻게 되는지 경각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 드레스로자, 알라바스타 등 여러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세계 정부는 각 국가의 해군대장과 그에 준하는 강자들을 파견하여 버스터콜을 명령하며 혁명이 일어난 국가에 강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과 혁명군 역시 세계 정부의 계획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고 혁명이 일어난 각 국가의 지원군을 파견하고자 합니다. 세계 정부는 혁명이 일어난 각 국가의 정보를 파악하였고 가장 위험한 집단은 루피를 제외한다면 혁명의 사상을 퍼뜨리는 혁명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이퍼폴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혁명군의 본거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오로성은 해군에게 혁명군과의 전면전을 명령합니다. 사이퍼폴 요원은 오로성에게 보고를 하며 오로성님, 현 혁명군의 본부가 확인되었습니다. 혁명군은 바르티고 섬에서 뉴하프만 왕국으로 본거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뉴하프만 왕국은 그저 눈속임용이었으며 주요 전력 대부분이 에그헤드 섬에 밀집되어 있으며 혁명군이 그간 모두 수집한 정보 역시 에그헤드 섬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확실히 드래곤은 허술한 남자가 아니지 분명 다른 곳이 본진일 것이라 생각했거니와 설마 닥터 베가펑크의 에그헤드가 본진일 줄은 이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무리도 아니지 드래곤과 베가펑크는 꽤나 오랫동안 밀접한 관계였으니 라고 말했고 피터는 확실한 정보인 것 같군. 베가펑크 중 한 명인 요크가 넘긴 정보이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녀의 요구 조건은 천룡인이 되는 것, 그 대가로 베가펑크가 배신했다는 정보를 넘겼고 이후 마더프레임 또한 넘기기로 약속했더군. 다른 것은 몰라도 마더프레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고대병기에 버금가는 무기이니 라고 말했고 마스는 천룡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따윈 어렵지 않으나 그녀가 과연 제대로 협력할지는 모르겠군. 본질 자체가 베가펑크인 녀석이니 라고 말하며 요크가 자신들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마더프레임의 작동 원리가 담긴 설계도만 확보한다면 굳이 닥터 베가펑크의 도움은 필요 없다. 그때 가서 요크를 제거해도 상관없지 라고 말하며 오로성은 애초에 요크를 토사구팽할 생각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오로성은 혁명군의 본거지가 에그헤드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해군에게 에그헤드 출격을 명령하였고 해군은 작전회의를 시작합니다. 아카이누는 혁명군의 본거지가 에그헤드 섬으로 확인되었다. 혁명군 수장 드래곤, 혁명군 2인자 사보, 천재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 이 3명을 제거하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더불어 전세계의 반역의 사상을 퍼뜨리는 혁명군을 괴멸할 기회다. 해군은 지난 제2의 정상결전의 과오를 시기 위해 반드시 이번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크로마 중장은 에그헤드 섬은 철벽의 방어를 자랑하는 섬,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력의 총집합체이자 그 혁명군의 본거지요. 어중간한 병력을 투하한다면 우리 군의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높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번 작전은 세턴성이 참전할 것이다. 베가펑크가 개발한 과학병기 대부분의 위권이 가장 높은 인물은 오로성들, 오로성 세턴이 합류하여 과학병기들을 모조리 회수한 이후 혁명군을 괴멸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그렇다면 이번만큼은 해군의 승리가 확실하군요. 저도 이 작전에 참전하면 안됩니까?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아니 대기해라 로쿠규. 에그헤드 뿐만 아니라 상대해야 할 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단, 반역을 일으킨 각국들, 정의를 무시한 채 날뛰는 악의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가장 중요한 적을 빼먹었지 않냐. 해적왕은 누가 막을 셈이지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당부에서 밀짚모자에 대한 관심은 잠시 끄라더군. 자신들이 처리한다고 호언장담했으니 우선은 밀짚모자는 차선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혁명군 괴멸작전은 내가 최전방에서 직접 지시한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에그헤드라면 나도 따라가겠네. 프론티어돔을 통과할 수 있는 건 나뿐이니 말일세. 에그헤드에는 연이 깊기도 하고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의 과거를 아는 아카이노는 분명 너라면 이번 작전의 핵심이 되겠지. 하지만 얘 지인들이라고 해서 마음이 물러지진 않겠지 라고 물었고 키자루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해군이라네. 내 등에 적힌 정의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아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오랜 동료 키자루를 신용하며 키자루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키자루, 세턴을 필두로 한 해군은 일제히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였고 수십 척의 군함과 해군 중장들 역시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합니다.
드래곤과 혁명군은 에그헤드 섬 연구기지에 모여들었고 드래곤은 직감적으로 해군이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에 들이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되었고 혁명군 잔당은 드래곤님 현재 해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모르나 해군 중장들이 이끄는 군함 수십 척이 방금 출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군 원수 아카이누와 해군대장 키자루가 직접 움직였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완코브는 아카이누가 직접 움직였다고 볼 저 녀석들 이젠 본부 따윈 안중에 없는 거냐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2판 4판인 게지. 세계 정부는 창설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다. 헌데 저 정도 병력을 움직인다는 것은 해군 또한 멸망전을 각오한 게지. 하지만 어떻게 본진을 알아낸 거지. 분명 보안은 철저했는데 라고 말하며 세계 정부에서 혁명군의 본거지를 알아낸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해군의 침공에 대비하지 못한 채 해군과 세계 정부의 공격을 받게 될 예정이기에 베가펑크와 혁명군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며 어차피 세계 정부와는 부딪혀야 됐다. 오히려 우리의 본진에서 붙는다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군 전원, 해군의 습격에 대비해라 라고 말했고 혁명군 전원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눈을 감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혁명군 전우들이여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형제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못난 리더를 용서해다오. 고결한 희생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기다릴 테니 라고 생각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임펠다운에도 부패한 교도관 등을 통하여 신문이 유출되며 세간의 소식이 퍼지고 있었고 임펠다운의 수감자들 역시 세계정부와 혁명군, 해적들이 최후의 대결을 펼치려 한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에 수감된 혁명군 장단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고 임펠다운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펠다운의 교도관과 간수들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임펠다운 역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었으며 죄수의 수가 워낙 많았기에 모든 죄수들을 단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썩해진 임펠다운을 보며 나스주로에게 패배한 뒤 임펠다운에 수감되어 있던 미호크는 머지않아 세상이 바뀌겠군 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레일리는 로저가 기다렸던 세상이 오겠지. 매의 눈 미호크, 제자의 활약을 지켜보는 기분은 어떤가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으니 더 지켜볼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세계정부에서 각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또한 세계정부에서 밀지모자 일당을 노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혁명군, 크로스길드, 빨간머리 해적당 등 역시 1급 경계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공격을 개시하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현재 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어 군함으로 무장한 해군의 공세를 일반적인 국가가 감당할 리 없고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전복되거나 소멸될 위기에 처했어 라고 말하였고 나미는 비비는 무사한 거야. 알라바스타도 공격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알라바스타 뿐만이 아니라 와노쿠니, 조우, 용궁왕국, 드레스로자 등 역시 위기를 맞이했다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젠장 대부분 우리의 친구들의 나라잖아.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 아니냐고. 도대체 어느 나라를 도와야 하는 거냐고. 아니면 루피, 마리조아에 쳐들어가는 건 어때? 이무인가 총각무인가 그 녀석만 날려버리면 되잖아 라고 말했고 조로는 어이 우솝 진정해라. 무턱대고 마리조아에 쳐들어갔는데 그 녀석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다른 나라들은 그대로 소멸된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기보단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을 도와 세계정부의 전력을 각계 격파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 역시 프랑키의 의견에 동의하며 우리가 흩어지는 건 2년 만인가? 아니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 4년 전이겠군 이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3일 2년 사건 이후로 2년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시간여행을 한 것까지 포함하며 4년 만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며 밀지모자 일당은 각자 흩어져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지원을 가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마리조아의 입구인 레드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솜은 어이 루피 너는 어디로 갈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혁명군과 세계정부가 대치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나는 갈 곳이 있어 라고 말했고 자신은 이미 목적지를 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으며 그래 잘 갔다 와라 루피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조그만한 선박을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루피가 떠나간 이후 밀짚모자 일당은 자신들이 향할 목적지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각자 향할 곳들이 정해졌고 밀짚모자 일당 각자가 향할 곳은 모두 자신들에게 의미가 있는 국가들이었고 징베는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모두 갈 곳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우섭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제발 내가 가는 나라에는 강한 녀석이 안 오면 좋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이를 보며 우섭 겁먹은 거야 라고 물었고 우섭은 정색하며 아니 이 캡틴 우섭을 뭘로 보는 거냐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새총을 높게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나미는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에휴 저 녀석들은 언제 철이 들지 일당이 흩어지는 건 너무 오랜만인데 저 녀석들이 없는 인생은 더 이상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말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며 나미의 혼잣말을 엿들었고 눈이 하트로 변하며 나미짱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세계 정부의 모든 적을 날려버릴 테니 라고 말합니다. 혁명군은 해군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입수하였고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드래곤은 에그헤드 섬에 주둔 중인 공장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 여행객 등 모두에게 알립니다. 머지않아 에그헤드 섬에서 해군과 혁명군의 충돌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방송을 들은 즉시 에그헤드 섬에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섬의 북동쪽에 선박이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선박은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에그헤드 섬에 머무르는 혁명군이 아닌 인물 전원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에그헤드에 주둔 중이던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 등은 일제히 움직이며 전원 섬의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혁명군들이 이들이 대피하는 것을 돕기 시작하였고 섬에 주둔 중이던 대부분의 노동자, 무역군, 민간인들이 혁명군의 선박에 탑승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에그헤드 섬을 떠나지 않으며 무기를 챙기며 해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드래곤은 직접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계속 이곳에 머무르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해군과의 전면전은 장난이 아니오 라고 말하나 노동자는 세계 정부에 맞설 유일한 기회라면 저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세계 정부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마저 스스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님의 혁명 사상을 듣게 된 이후 언젠가 올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과 함께 저항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저 양반 말이 맞소 죽음 따위가 두려웠다면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일하진 않았을 거요. 난 철룡인 개자식들 때문에 아내와 딸을 잃었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당신들의 의지는 잘 알았소. 더 이상 떠나라는 말을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를 보며 혁명군의 손에 수많은 이들의 목숨과 운명이 달렸음을 파악하며 이번 전쟁에선 결코 질 수 없어. 제2의 정상결전 땐 루피와 에이스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해내는 수밖에 라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베가펑크는 세계 정부의 침공에 대비하여 에그헤드 섬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세계 정부에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베가펑크는 보안을 뚫고 세계 정부와 연락할 수 있는 인물은 자신과 세틀라이트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펑크 레코즈 내의 CCTV를 통하여 요크가 오로선과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였고 요크가 배신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도플라밍고 세라핌을 이용하여 곧바로 요크를 붙잡은 이후 요크 왜 그랬나? 라고 물었고 요크는 철룡인이 되고 싶다고 이제 너희들은 다 끝났어. 세계정부의 원군이 오고 있다고 라고 말했고 이를 본 드래곤은 세계정부가 우리의 본진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며 요크를 감옥에 가둬버린 이후 미안하게 됐네 드래곤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이제 와서 너에게 책임을 묻는 건 어리석은 짓. 베가펑크 자책할 시간에 대책을 갈구해라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를 다독여줍니다. 아카이누, 세턴, 키자루 등이 이끄는 해군 군함 여러 척은 일제히 에그헤드로 향했고 아카이누는 키자루에게 이미 쥐새끼들이 빠져나가는 모양이군. 마치 오하라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야. 만약 민간인들 틈새에 악의 무리가 한 명이라도 숨어 있다면 공백의 백년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지. 밀짚모자 일당도 골치 아픈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민간인들을 폭격하는 것은 제 아무리 해군일지라도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며 민간인들을 폭격하기 꺼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세턴은 아니 사카즈키의 판단이 맞다. 인간은 어차피 벌레와 마찬가지 죽여도 번식될 뿐이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에그헤드에서 출발한 모든 함선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려라 라고 말하며 민간인, 노동자, 여행객들 모두 세계정부의 목표가 되었고 키자루는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 역시 민간인을 포격하는 것은 원치 않았으나 아카이누의 정의관은 철저한 정의였기에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배의 가판으로 향했고 세터는 무얼 하는 거냐 아카이누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느긋하게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드래곤이라면 이미 우리의 출항 소식을 들었을 테고 철벽과 같은 장벽을 쌓을거요. 장벽이 쌓인다면 진입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 그 전에 내가 먼저 출격해서 장벽을 모조리 녹여버리겠소 라고 말하며 드래곤이 무언가 수를 쓰기 전에 먼저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가 에그헤드 섬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터는 만족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좋은 생각이군 사카즈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센토마루에 대한 걱정과 악을 소탕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이 공존하며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하반신을 마그마로 바꾼 이후 에그헤드 섬을 향해 빠르게 날아갑니다. 드래곤은 해군의 침공을 대비하여 컨트롤 타워와 같은 곳에서 해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공중에서 날아오는 아카이누를 발견하였고 사카즈키 어째서 혼자 나타난 거냐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드래곤의 예상보다 빠르게 에그헤드 섬에 나타났기에 혁명군은 아직 대형을 갖추지 못했으며 전투 준비를 완벽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우선 과학병기들에게 아카이누를 막아서란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메카이수가 곧바로 아카이누를 습격하나 아카이누는 변신홍련을 사용하여 메카이수를 그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이런 장난감 뒤에 숨은 거냐 드래곤 이라고 소리쳤고 아카이누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에그헤드 섬에 주둔 중인 과학병기를 닥치는 대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파시피스타 마크3가 아카이누를 막아서나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조리 녹여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를 본 사보는 마그마 자식 제2의 정상결전 이후 더 강해진 건가 생사결을 통해 더더욱 성장하다니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가 제2의 정상결전에서 목숨을 걸고 루피와 혈투를 벌이며 더욱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유성화산을 사용하며 에그헤드 섬 전역의 용암운석을 떨어뜨렸고 순식간에 에그헤드 섬은 불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더 이상 날 뛰게 두면 곤란하겠군. 저 녀석은 내가 맞는다. 너희들은 조만간 나타날 해군의 원군에 대비해라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추며 자신이 직접 아카이누를 막아서려 합니다. 드래곤이 전투태세를 갖추기 직전 아카이누는 홀로 에그헤드 섬을 휘저으며 과학병기들과 혁명군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무서울 만큼 잔인한 모습을 보이며 순식간에 혁명군 여럿을 불태워버렸으며 수백 개의 과학병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보는 이를 보며 저 녀석 마치 미친 사람 같잖아. 무엇 때문에 저런 분노를 보이는 거지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아마 드래곤 때문이겠지블. 저 녀석과 드래곤은 지독한 악연으로 엮여있지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래곤과 아카이누가 인연이 있다고 라고 물었고 이완코브는 드래곤이 해군 출신이었던 건 알지블. 사실 드래곤과 아카이누는 동기였지블. 하지만 드래곤은 혁명군이 되었고 드래곤을 믿었던 아카이누의 분노는 악을 향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더욱 잔인하고 냉철해졌지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역시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 건가. 하지만 모두 지난 일이다. 또한 난 나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사카즈키는 우리의 적이다. 사보 이완코브 최선을 다해 해군을 막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드래곤과 지독한 악연으로 엮여있으며 그렇게 정상결전에서 루피를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루피를 드래곤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아카이누가 에그헤드 섬에 도달한 이후 에그헤드 섬은 고작 한 명 때문에 불바다가 되었고 혁명군의 간부들은 더 이상 아카이누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에 드래곤이 나타나기 이전 우선은 자신들이 아카이누를 막아서려 합니다. 아카이누가 에그헤드 섬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자 혁명군의 간부 몰리, 카라스, 핵이 아카이누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핵은 아카이누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이라는 자가 어찌 이런 야만적인 일을 벌이는 게냐 라고 물었고 아카이누는 닥터 베가펑크는 반역을 꾀한 변질자다. 그가 세계정부 소속 과학자로서 세운 업적은 대단하나 혁명이라는 구실로 반역을 꾀하는 너희 쓰레기 혁명군과 붙어먹은 이후에는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다. 또한 너희 혁명군 또한 마찬가지다. 오늘 기필코 이 녀석들을 괴멸시켜 정의를 실현시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몸의 절반을 마그마로 변환시켰고 몰리는 상대는 해군의 정점 절대 방심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대장이 올 때까지만 버티자고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이 섬 전체가 불타버릴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혁명군 간부들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카라스는 그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관통하며 아카이누의 복부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곧바로 마그마를 활용하여
사용하여 재생하였고 카라스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후 명구를 사용하여 카라스의 날개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몰리가 푸시푸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바닷가로 날려버리려 하나 아카이누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며 몰리의 악마 열매 능력을 무효화시킨 이후 곧바로 마그마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몰리가 밟고 있는 지면을 녹여버리며 몰리를 깊은 지하 속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순식간에 몰리와 카라스를 제압하였고 몰리는 지하로 처박히며 전장에서 사라졌고 카라스는 날개가 불탄 채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핵은 부상을 입은 카라스를 보며 이곳은 내가 맡으마 넌 몰리를 두고 떠나가라. 조만간 해군이 들이닥칠 테지. 1대 다수라면 너희의 능력이 더 도움될 게다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안된다. 혼자 두게 된다면 필히 사망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은 각오를 다진 표정을 지으며 이 한 몸 바쳐 저 녀석을 막아낸다면 그걸로 여한이 없을 걸세. 내 친구 징베가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어인의 희망이 되고 싶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자네들이 어인과 인간의 화합을 이뤄주세 라고 말했고 카라스는 각오를 다진 핵의 의지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버티기만 하라고 조만간 드래곤이 올 걸세 라고 말하며 정신을 잃은 몰리를 들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핵은 아카이누를 향해 달려가며 곧바로 어인공수도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안면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으며 현 혁명군의 전력 대부분을 키워낸 혁명군의 핵, 이 녀석을 보니 해군의 스승으로 불리던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 혁명군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혁명군의 기둥으로서 무수히 많은 혁명군을 양성한 핵을 보며 제 발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명구를 사용하여 핵의 복부를 뚫어버리려 하였고 핵은 4000장 기화정권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핵이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결국 핵의 손이 모조리 불타버리며 핵은 큰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핵의 4000장 기화정권으로 인하여 아카이누의 명구의 공격 궤도가 틀어졌고 핵의 복부가 완전히 뚫리지는 않으며 핵은 목숨을 건져냅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핵을 향해 다가왔고 핵은 꼼짝없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아카이누가 홀로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간 이후 키자루와 세턴 등이 이끄는 군함 여러 척이 에그헤드 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불바다가 된 에그헤드 섬을 보며 벌써 신나게 날뛴 건가 사카즈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혁명군을 괴멸시키는 것과 닥터 베가펑크를 사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사카즈키와 합류하여라 보르살리노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곧바로 번쩍번쩍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에그헤드 섬으로 날아간 이후 해군 군함에서 무수히 많은 수의 해군들이 에그헤드 섬으로 상륙하였고 혁명군 역시 대형을 갖추며 해군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크로우마, 돌, 블루글래스, 레드킹 등 10명의 중장들 역시 에그헤드 섬에 상륙하였고 크로우마를 제외한 9명의 중장들은 각각 500명의 해군들을 이끌며 섬 전체를 포위하며 혁명군을 섬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우마는 아카이누, 키자루와 함께 섬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베가펑크와 혁명군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크로우마는 곧바로 섬의 중심부로 향하며 정말이지 세계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군. 해적에게 패배하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탈취당하고 천룡인들은 학살당하고 바다까지 추락한 세계정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선 역시 혁명군을 괴멸시키는 수밖에 없나 라고 말합니다. 세턴은 10명의 중장과 키자루, 아카이누가 에그헤드 섬으로 투입되어 혁명군과 대치 중인 것을 확인한 이후 일종의 텔레파시와 비슷한 능력을 사용하며 나머지 오르성들과 통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터는 현 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고 세턴은 현재 해군이 에그헤드 섬에 진입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하기 이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게 좋겠지. 우선 과학병기의 위권을 모두 회수한 이후 직접 개입하여 혁명군을 괴멸할 생각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학병기를 모조리 회수한 이후 자신이 직접 전장에 개입하여 혁명군을 소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드래곤은 만만치 않은 적이니 확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네 라고 말했고 세턴은 물론 그쪽의 상황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현재 와노쿠니에서 상당한 규모의 혁명이 일어났다. 과거 밀짚모자에게 도움을 받아 백수의적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코즈키 오뎅의 가신과 현 와노쿠니의 다이묘 모모노스케를 필두로 와노쿠니의 세력 밍크족 등이 일제히 세계정부로 향하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의 나스주러 성이 원군을 이끌고 직접 와노쿠니로 향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고작 사무라이들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중 한 명이 나설만한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었고 피터는 와노쿠니는 도신 류마의 혼이 깃든 곳이다. 또한 밍크족이 움직이며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 또한 움직이고 있는 상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골치 아프군. 우선 이곳을 정리하고 신속히 합류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에그헤드 섬을 바라보며 이토록 세계정부를 위협했던 적이 있었던가? 몽키 디 루피, 과거 그 남자를 떠오르게 하는군 라고 말하며 조이보
멜보이 이후 루피가 자신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또한 세턴은 루피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변수가 생기기 이전에 혁명군을 확실하게 제거하고자 하며 자신이 개입할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루피는 사부에게 에그헤드 섬이 혁명군의 본진이라는 사실을 들었으며 현재 세계정부가 혁명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기에 곧바로 혁명군의 본거지인 에그헤드로 향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항해사 없이 항해를 하는 것은 갓 출항한 이후 처음이었기에 루피는 불안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그헤드의 근처에 다다랐을 때 거대한 폭풍우에 휘말리게 되었고 루피의 배가 부서지며 루피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루피는 근처의 섬까지 날아가게 되었고 루피는 에그헤드 섬 근처의 섬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에 휘말린 보니를 만나게 되었고 보니는 루피를 보며 너는 밀짚모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 누구였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보니는 과거에 샤본디 제도에서 본 적 있잖아. 나 최악의 세대 보니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그제서야 보니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보니는 동료들은 어쨌고 혼자 있는 거야. 해적왕이 되었다던데 설마 해적단을 해체한 건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니시시시 아니 아직 할 일이 남았어. 해적단 해체는 적어도 세계정부를 날려버린 뒤라고. 그나저나 넌 여기 왜 왔어? 라고 물었고 보니는 혁명군의 도움으로 에그헤드 섬으로 대피한 뒤 아버지와 베가펑크 사이에 얽힌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안전하게 혁명군의 본거지인 에그헤드 섬에 있으라고 말했는데 여긴 너무 답답해서 잠깐 여행을 나온 사이 폭풍에 휘말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자신이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고 잠시 후 보니 해적단의 간부이자 쿠마의 친구인 교교가 나타나 밀짚모자 루피인가 우리도 마침 에그헤드 섬으로 돌아갈 참이었는데 배는 반나절이면 수리가 완료되니 잠시 고기라도 먹고 있으세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고기를 건넸고 보니와 루피는 고기에 정신이 팔리며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교교는 한시라도 빨리 에그헤드로 돌아가야 해. 하필이면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군이 쳐들어왔으니 해적왕 밀짚모자의 도움이라면 혁명군이 해군을 잡아낼 수 있을 테지. 쿠마 조금만 기다려라. 곧 세계는 변할 테지 라고 생각하며 루피의 힘을 잘 아는 교교는 한시라도 빨리 배를 수리하며 루피와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려 합니다. 세턴은 아카이노 키자루를 포함한 해군들을 여럿 동원하였으나 더욱 철저하게 혁명군을 괴멸시키기 위하여 비밀전력 한 명을 더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전력의 정체는 신의 기사단 칼리스토였고 세턴이 군함 내에서 전함을 살피는 사이 신의 기사단 칼리스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과거 갓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인물로 46이라는 숫자가 적힌 가면을 쓴 인물입니다. 칼리스토는 세턴에게 무릎을 꿇으며 세턴성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고 세턴은 혁명군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다. 과거 갓벨리 사건을 겪은 이 녀석이라면 잘 알테지. 혁명군 수장 드래곤, 혁명군 2인자 사보는 결코 그 섬에 있었던 별들의 아래가 아니다. 아마 해군조차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을 테지.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하여 승부를 속전속결로 끝낸다 라고 말했고 칼리스토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허면 저는 계속 대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턴은 닥터 베가펑크의 과학병기 또한 변수이다. 우선은 대기하도록 이라고 말합니다. 키자루는 에그헤드로 출격한 이후 베가펑크, 보니, 쿠마, 센토마르둔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말았구만. 내 손으로 지인들을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야. 만약 우리가 믿었던 태양신 니카의 전설이 진짜라면 우리 해군이 패배할지도 모르는 노릇이지. 몽키디 루피 제2의 정상열전에서의 활약은 대단했다만 결국 원흉은 해군이 아니라고 세계정부지. 결국 세계정부를 부수지 못한다면 너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테야 라고 말하며 루피가 진짜로 전설 속의 해방의 전사가 맞다며 해군을 부순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세계정부를 부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카이노가 에그헤드에 상륙하며 아카이노는 해군 원수다운 실력을 선보이며 순식간에 혁명군의 간부들을 조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노가 핵을 죽여버리려 하였고 아카이노는 마치 불의 화신처럼 핵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핵은 눈을 질끈 감으며 드래곤 자네를 믿겠네. 나의 희생으로 인해 혁명이 시작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엄청난 폭풍우가 휘몰아쳤고 드래곤은 핵을 바라보며 나의 허락 없이 죽을 생각 따위 하지 마라.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다른 곳으로 가봐라. 넌 누가 뭐래도 혁명군의 귀중한 전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드래곤을 보며 쓰레기들 데리고 대장놀이라니. 한때 정의를 추구하던 네 녀석이 추악해진 악의 수장이 될 줄이야
반영용 네 녀석의 목숨만은 반드시 제거해주마 라고 말하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네 녀석 역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해군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네. 지금이라도 썩어 빠진 세계정부를 타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어떤가. 네 녀석이라면 혁명군에 받아줄 수는 없다만 적어도 어려운 시국에 같은 편 정도는 할 수 있다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정의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 악은 그 뿌리부터 가능성을 뽑아야 한다. 못 본 사이에 감성적으로 변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엄청난 폐양색 패기를 내뿜었고, 드래곤은 결국 대결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 각오해라 사카즈키, 얘 친우라고 해서 봐줄 생각 따윈 없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자신의 양손에 마그마를 두르며 이 녀석이 군을 배신한 이후 더 이상 넌 나의 전우가 아니었다 라고 말하였고, 드래곤과 아카이누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자루가 엘그헤드 섬으로 진입한 이후 키자루는 아카이누와 드래곤이 대치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저곳은 당분간 승부가 나질 않을 것 같고 내가 베가펑크를 죽여버리면 사실상 게임은 끝나는 건가 라고 말한 이후 곧바로 펑크의 고지를 통과하여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레이저 시스템이 키자루를 감지하나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먹은 빛인간이었기에 레이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곧바로 연구소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베가펑크는 매우 분노하며 자네가 해군이라는 것은 잘 아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기다렸던 해방의 전사가 나타났다고 너 역시 잘 알고 있지 않나 키자루. 세계정부가 건재한 이상 평화로운 세계 따윈 올 수 없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미안하게 됐구만. 나는 사축이라서 말이야. 나의 친구들을 죽이게 된 것은 유감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여 자신의 표정을 숨겼으나 키자루의 표정이 완전히 숨겨지진 않았고 키자루는 매우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키자루가 연구소 내부로 진입하자 센토마루가 나타나 키자루를 막아서며 펑크 아저씨를 죽이게 놔둘 수는 없다고, 제 아무리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라고 말한 이후 도끼의 무장색 패기를 휘감으며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키자루는 꽤나 냉정한 모습을 보이며 장난스러운 모습 따윈 전혀 보이지 않으며 미안하지만 해군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져서 말이야 예전처럼 놀아줄 수만은 없을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센토마루의 도끼에 레이저를 쏴버리며 센토마루의 도끼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센토마루의 복부에 발차기를 집어넣었고 센토마루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으며 기절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급하게 파시피스타 몇 구를 이용하여 키자루를 막아보려 하나 키자루는 순식간에 파시피스타를 부숴버렸고, 확실히 이 디자인은 너무 잔인하군. 특히 보니에겐 더더욱 잔인할 테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키자루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며 마지막으로 키자루를 회유하려 하나 키자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에 베가펑크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만약 그 전설이 사실이라면 밀짚모자가 증명해 보일 테지. 세계정부를 상대로 말이야 라고 말하며 천총오검을 사용하여 베가펑크를 반으로 갈라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공격과 동시에 눈을 질끈 감으며 차마 자신의 손으로 베가펑크를 죽이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베어버리려는 순간 화염이 키자루를 휘감았고 사보가 나타나 쇠파이프를 사용하여 키자루의 천총오검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사보는 곧바로 불주먹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날려버렸고 키자루는 충격을 입으며 연구소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보는 베가펑크, 과학병기들을 모두 동원해서 해군들을 맡아줘. 저 녀석은 내가 막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혁명군 2인자 사보, 이거 참 성가신 녀석이 나타났구만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웃음을 지으며 해군대장 키자루, 아까 니카의 전설에 대해 이야기했나. 이미 세계정부 또한 알고 있지 않는가. 결국 세계정부는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의미한 저항 따윈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저항할수록 희생되는 목숨의 수만 늘어날 뿐이라고 라고 말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내비치며 결국 세계정부는 루피와 동맹군에 의하여 격파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자루 역시 세계정부의 막강한 전력을 알았기에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으며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추며 그렇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가 보시지 젊은 혁명군이여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이제껏 드러난 표정 중 가장 냉정하고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해군본부의 대장을 이라고 말하며 키자루와의 대결을 준비합니다.
베가펑크는 사보의 도움으로 키자루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고 곧바로 연구소의 중심부로 이동하여 모든 과학병기들에게 일제히 해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세계정부에게 귀속되어 버렸으나 베가펑크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몇 개의 세라핌을 보관 중이었고, 베가펑크는 세라핌 징베, 세라핌 도플라밍고, 세라핌 미호크에게 해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챗,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세라핌을 에그헤드 섬에 보관할 걸 그랬군. 괜히 정부의 죄다 넘겨서 말이야.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은 정말로 안타깝구만. 그 두 녀석만 있었어도 일당 100이었을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과거 정부 소속 과학자 시절 세계정부와 해군본부에 세라핌의 대부분을 보낸 것을 후회하며, 특히 세라핌 로저, 세라핌 흰수염을 보낸 것은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며 자책합니다. 참고로 로브루치가 어인섬을 습격하였을 때 세라핌 로저를 사용하였으나 에이스가 세라핌 로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베가펑크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과학병기들과 메카해수는 더욱 거세게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세라핌 미호크, 세라핌 징베, 세라핌 도플라밍고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며 해군들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해군은 절망하며 우리의 아군이었던 세라핌이 적이 되다니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를 본 해군본부 중장 돌 블루글래스 레드킹은 자신들이 세라핌 도플라밍고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마는 세라핌 징베를 막아섰고,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낼 만한 인물이 현재 해군에는 없었기에 세라핌 미호크 한구 때문에 전황이 뒤집혀가기 시작합니다. 세턴은 감시 카메라를 통하여 세라핌 미호크가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곧바로 칼리스토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직접 출격하여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라. 세라핌 미호크를 처리한 이후 곧바로 키자루와 합류하여 닥터 베가펑크를 제거하여라 라고 명령하였고, 칼리스토는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헌데 직접 나서시면 세라핌과 과학병기를 회수하여 곧바로 전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고, 세턴은 잔말 말고 명령에 따르도록, 아직은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천령인 출신의 신의 기사단이긴 하나 오로성의 권위와 위치는 절대적이기에 더는 세턴의 명령에 반론하지 못하며 곧바로 세라핌 미호크를 막아서기 위하여 에그헤드 섬으로 출격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아수라장이 된 에그헤드 섬을 보며 이거 원 그때가 생각나는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갓벨리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는 하여간 해군 녀석들은 쓰레기 투성이군. 중장이라는 작자들이 고작 고철덩어리 몇 개를 처리 못해서 감히 천룡인이 직접 나서는 불상사를 만들다니 이번 기회에 대청소를 한 이후 모조리 사형시켜버려야겠군. 벌레 같은 녀석들. 뭐 그 중에는 쓸만한 벌레도 있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며 일처리가 미흡한 해군을 보며 불평을 늘어놓으나 아카이노 키자로만큼은 쓸만한 벌레라고 칭하며 그들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턴은 아카이노, 키자루, 칼리스토 모두에게 각기 다른 명령을 내렸는데요. 우선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과 악연이 짙으며 철저한 정의를 추구하는 아카이노에게는 혁명군을 괴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와 연이 있으며 배신 가능성이 있는 키자루에게는 베가펑크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충성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칼리스토에게는 세라핌 미호크를 제거한 뒤 키자루를 도와 베가펑크를 죽이라고 말하며 공백의 백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베가펑크를 확실히 제거하며 변수를 차단하려 합니다. 그리고 세턴이 진짜로 에그헤드 섬에 온 이유는 제2의 정상교전이 진행되는 틈을 타 샹크스, 드래곤, 도플라밍고, 버기가 마리조아를 급습하여 탈취한 우라노스가 혁명군의 본거지인 에그헤드 섬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기 위하여 직접 에그헤드 섬에 행차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턴의 1순위 목적은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는 것이며 혁명군 괴멸과 베가펑크 암살 작전은 사실상 2순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에그헤드 섬을 바라보며 밀짚모자 루피, 해군을 쓰러뜨린 것 따위 세계정부에 크나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대병기와 원피스를 찾은 녀석이 하필이면 조이보이 이후 태양신 니카의 힘을 깨우친 최초의 DA1족이라는 것은 세계정부에도 너무나 큰 위협이 된다. 우선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회수하고 혁명군을 괴멸시키며 네 녀석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주마 라고 말하며 루피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드래곤이 아카이노를 막아서며 드래곤과 아카이노는 격돌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였고 잠시 드래곤과 아카이노의 과거 회상이 이어집니다. 거프는 20대 시절 이미 해군에서 유망한 해군이었으며 차세대 해군의 스타가 될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거프의 계급은 대령이었지만 이미 세계정부에서도 거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거프를 차세대 해군대장, 해군 원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정의감이 넘치던 터라 해군과 세계정부를 위해 노력하며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몽키디 드래곤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드래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해군에 입대시키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켰고 거프의 피를 타고난 드래곤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약 20년 뒤 거프는 해군 중장으로 승진한 상태였고 드래곤 역시 성인이 됩니다. 거프는 23살이 된 드래곤에게 술을 한 잔 건네며 이젠 너도 이걸 마실 자격이 생긴 거다. 술이란 인생과 같이 쓸 때도 있고 달 때도 있는 거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곧바로 거프가 준 술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제 해군에 입대하는 거다. 넌 나를 이은 차세대 해군의 영웅이 될 제목이다. 몽키디 가문의 이름으로 정의를 수호하는 게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애시당초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평생을 훈련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해군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핫 하하하 해군의 황금기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곧바로 해군에 입대하였고 23세의 나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드래곤의 동기 중에는 사카즈키와 보르살리노도 있었고 사카즈키, 보르살리노, 드래곤은 해군에 입대하자마자 두각을 드러냅니다. 아카이노는 해군에 입대한 이후 고작 1년 만에 무장색 배기와 견문색 배기를 터득하는 천재성을 보이며 당시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해적단인 푸름 해적단을 홀로 격파하는 데 성공하였고 아카이노는 곧바로 해군 대위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고작 1년 만에 해군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없었는데 그 사례는 아카이노의 동기 드래곤이 단 6개월 만에 해군본부 대위로 승진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드래곤의 재능을 인정하며 드래곤이라면 자신과 함께 무적의 해군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드래곤을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드래곤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역시 해군 영웅 거프 중장님의 아들인가 해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고 들었네. 동기로서 영광이구만 그래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사카즈키 네 녀석의 재능 또한 무서운 수준이군. 너와 보르살리노는 나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웃음을 지으며 우리 셋이 해군의 주축이 된다면 해적들의 시대 따위는 끝날지도 모르지. 골디 로저도 흰수염도 우리가 잡아내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웃으며 로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잡을 거다. 로저 녀석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훈련을 하시니 말이다. 우리는 흰수염 정도로 만족하자고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 역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드래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드래곤은 해군이 정의의 집단은 맞으나 가끔은 의구심이 들더군. 도대체 공백의 100년이 뭐길래 그와 관련된 사건만 터지면 민간인조차 학살하는지. 또한 천룡인이 받는 특별 대우도 솔직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번에도 초가스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6살짜리 아이의 얼굴에 총을 10방이나 쐈다더군. 이라고 말하며 드래곤은 해군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세계 정부의 불합리함과 천룡인의 횡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원래 정의에는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지. 나의 고향은 해적에 의해 멸망했다. 그때 내게 구원의 손길을 뻗은 건 해군이었다. 악은 그 가능성부터 뿌리를 뽑아야 하는 법.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 정부는 드래곤, 아카이누, 키자루의 활약을 눈여겨보았고 오로성은 차기 해군의 간부진 개편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터는 콩을 이을 차기 해군 원수로는 현 해군대장인 센고쿠가 적합해 보이는군. 거프 녀석은 계속 승진을 거부하고 있으니 해군 원수로 내세우긴 역부족일 것 같고 말이야 라고 말했고 나스주로는 해군 원수 자리도 중요하다만 천룡인을 직접 호위할 해군대장 역시 중요하다 라고 말했고 피터는 이미 제파가 있지만 고작 한 명으로는 역부족이니 말이지 라고 말했고 워큐니는 최소 3명의 해군대장은 필요해 보이는군. 그렇다면 드래곤과 사카즈키는 어떠한가. 해군의 역사를 통틀어봐도 이들만큼 강하고 두각을 드러낸 해병은 별로 없었네 라고 말하며 새로운 해군대장 후보로 아카이누와 드래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하지만 그 녀석들이 성장하기까진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군. 차라리 잠깐의 공백을 유지하더라도 훗날 드래곤, 보르살리노, 사카즈키 3대장 체제를 구현하는 게 어떤가. 록세적단이 붕괴된 현 시점 당장은 해군대장급 전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 급하게 감투를 씌울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나머지 오로성들이 마스의 의견에 동의하며 훗날 센고쿠가 원수에 오르게 되면 곧바로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를 대장으로 승진시킨 이후 제파가 은퇴하게 된다면 보르살리노, 드래곤, 사카즈키 3대장 체제를 가동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해군은 전통적으로 해군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있는 해군에게 명예로운 코드네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코드네임에는 성격, 가치관, 전투 스타일 등 그 인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코드네임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해군 원수였던 콩은 아카이누 드래곤 키자루를 부른 이후 너희들도 이젠 코드네임을 부여받을 때가 왔다. 세계정부 상층부에서도 기대가 많더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오, 이왕이면 멋진 걸로 부탁한다고 라고 말했고, 콩은 코드네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할 뿐 이라고 말한 뒤 아카이누와 키자루에게는 각각 아카이누, 키자루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콩은 마지막으로 몽키디 드래곤, 거프 녀석은 대장 따윈 절대 안 할 거라면서 코드네임을 부여받는 것조차 거부했다만 결국 아들인 니 녀석이 아비보다 먼저 대장이 될 것 같군. 니 녀석의 코드네임은 미도리류다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미도리류를 직역하면 초록용이 됩니다. 드래곤 아카이누 키자루가 코드네임을 부여받은 이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갈링이 나타났고, 고생이 많소 콩 양반, 오로성께서 직접 명령하였소. 원래 천룡인들의 인간 사냥의 우승 상품으로 걸릴 자연계 열매를 해군의 미래에 양보하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악마의 열매를 들고 왔소 라고 말하며 뭉게뭉게 열매, 하늘하늘 열매, 마그마그 열매, 번쩍번쩍 열매 등을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인간 사냥 대회,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드래곤의 정의로운 성격을 알았기에 급하게 둘러대며 인간들과 사냥을 즐기는 대회지, 천룡인들과 인간의 화합이란다 라고 거짓말을 했고, 드래곤은 차마 천룡인이 쓰레기 집단일지언정 인간들을 학살할 리는 없다고 믿었기에 갈링의 말을 신뢰하며 천룡인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각자 악마 열매 한 개씩 먹고 나머지 악마 열매는 내가 가져가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번쩍번쩍 열매를 골랐고, 아카이누는 마그마그 열매를 고릅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뭉게뭉게 열매를 고르려 하자 그 순간 거프가 나타났고, 거프는 호통을 치며 어이, 내 아들이 악마 열매를 먹겠다는 거냐? 콩 원수 갈링 사령관, 나는 용납하지 못하오 라고 소리치며 드래곤이 들고 있던 뭉게뭉게 열매를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고, 드래곤의 입에 하늘하늘 열매의 일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푸하하하, 거프 중자, 운명은 막지 못했나보. 악마 열매가 주인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딱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소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미 물은 엎질러졌기에 절망하는 표정을 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열매는 바람 열매로도 불리지, 각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람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의 힘을 모두 다룰 수 있게 될 걸세. 그야말로 하늘의 힘을 가지는 셈이지 라고 말한 뒤 나머지 악마 열매를 들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하늘하늘 열매의 능력자가 됩니다. 천룡인들은 매년 비가맹국을 습격하여 인간 사냥을 즐기는 악습이 있었고, 그날도 여지없이 인간 사냥 대회를 즐기기 위하여 롱스톤 아일랜드를 습격합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은 너무한 거 아니오, 같은 인간끼리 죽고 죽이는 학살이라니, 당신들이 제 아무리 신의 후예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천룡인 쿠에타성이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의 머리를 베어버렸고, 갈링이 이를 지켜보며 왕년의 나를 보는 것 같구만 이라고 말했고, 현 신의 기사단인 이오는 크하하하, 인간 사냥은 언제 봐도 재밌구만. 과거 갓벨리에서는 록세 적단이 나타나는 바람에 천룡인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 국왕의 죽음 이후 천룡인 사회자가 나타나 고대하던 인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성인은 10점, 아이는 5점입니다.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우승자에겐 최강의 동물계 환수종 악마 열매라고 불리는 세세 열매 모델 주작과 사기적인 능력을 지닌 초인계 악마 열매 현실 열매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로성 워큐리는 인간 사냥 대회를 보며 인간 사냥 대회는 단순한 유흥이 아니다. 차기 신의 기사단이 될 인재를 뽑는 시험 창구일 뿐, 가장 두각을 드러낸 녀석은 직접 신의 기사단으로 스카우트한다. 부디 이번 대회에서도 갈링 같은 녀석이 나오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천룡인들이 인간 사냥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신의 기사단을 선별하기 위함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인간 사냥 대회가 시작된 이후 롱스톤 아일랜드의 해역에 로저 해적단의 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둔 중이던 해군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 해적단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당시 해군 중장이었던 포스트베리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로저 해적단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곧바로 근처에 있는 해군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마침 근처에서 임무를 보던 드래곤이 통신을 수락하며 드래곤은 곧바로 롱스톤 아일랜드로 향합니다. 또한 사실상 로저를 막을 만한 인물은 거프밖에 없었기에
포스트베리는 곧바로 거프에게 연락하나 거프는 꽤나 먼 섬에 있었기에 곧바로 출발하긴 했으나 도착하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롱스톤 아일랜드에 상륙한 로저는 레일리, 철룡인들의 악습은 끝나지가 않는구만 이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우리가 극악무도한 해적이긴 하지만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고 자처하는 녀석들이 저런 행태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저는 이곳이 우리의 영역인지 몰랐다는 건가, 롱스톤 아일랜드의 국왕은 우리의 오랜 친구라고, 감히 우리의 친구를 죽인 철룡인들과 해군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말하며 로저, 레일리, 가반을 포함한 로저 해적단은 곧바로 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철룡인들의 인간 사냥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로저 해적단이 나타나게 되며 잠시 인간 사냥대회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과거 록스 해적단이 인간 사냥대회 도중 개입하여 난생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로저 해적단을 보며 트라우마를 느낍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대회보다는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기에 서로 앞다툼의 군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해군에게 우리가 죽으면 니들 전부 사형이다이, 해군대장을 불러와라이, 거프를 불러와라이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갈링은 골드로저, 감히 내 아들을 유괴한 극악무도한 쓰레기 해적, 오늘로서 빛을 갚아줄 때가 왔군 이라고 말하며 칼을 뽑아듭니다. 하지만 워큐리가 이를 막아서며 이곳은 해군에게 맡기고 현장을 빠져나간다. 행여나 티끌 같은 부상이라도 입거나 철룡인이 한 명이라도 사망하게 된다면 세계 정부에겐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된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곧바로 칼을 거두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룡인들과 갈링, 워큐리는 곧바로 군함을 타고 롱스톤 아일랜드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였고, 해군은 철룡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에 목숨을 걸고 로저 해적단을 막아섭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주 선물을 드립니다.